자, 오늘 읽어볼 글은 가수 장기하가 쓴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 읽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얘기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들으면 이 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밖에 어항에 물소리가 좀 나가지고 문을 좀 닫고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술을 매우 좋아한다. 일단 공감이 되죠. 하지만 음주를 예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즐기지 않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지도 않다. 술은 여러모로 해롭기 때문이다. 물론 꽤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술의 좋은 점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취중진담이다. 술을 마시면 더욱 솔직하고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다는 건 결국 그냥 좀 멍청해지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내가 20년 정도 마셔오며 내린 결론이다. 멍청해진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가 평소보다 더 진실된 것이라면 좀 이상한 일 아닌가. 물론 멀쩡할 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하지 못했던 말을 술에 취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하다. 뇌에서 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가 자기 억제를 관장하는 부위라고 하니 자연스러운 일일 테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밝히는 마음이 더 진실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야기를 꺼내기 주저하는 마음도 어쨌든 진심이다.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진실된 대화란 그렇게 상충하는 여러 진심들을 빠짐없이 마주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뇌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특정한 진심만을 꺼내놓는 것과는 다르다. 술이 새로운 영감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나처럼 창작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믿음은 취중 진담에 대한 것보다는 설득력이 있다. 나는 영감이란 결국 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종종 약간씩 멍청해져도 괜찮은 일 아닌가? 어쨌든 평소와 다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니 말이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창작을 할 때 술의 덕을 꽤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랬던 적이 별로 없다. 뭔가 떠오르는 순간은 주로 맨정신일 때였다. 어쩌면 술에 취했을 때의 경험들이 쌓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감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싸구려 커피,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같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성공을 견인했던 초기작들은 내가 성인이 된 후 가장 술을 적게 마신 시기인 군복무 기간에 만들었다. 나의 창작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로 인간관계나 다른 음악들이었지 취기는 아니었다. 반면 술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일단 크든 작든 후회할 일이 자꾸 생긴다. 나는 취해도 심하게 흐트러지는 편은 아니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거나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술자리라는 것은 금방 끝나는 법이 없다. 내 경우 대여섯 시간은 우습게 지나가고 10시간씩 마시는 일도 왕왕 있다. 그 긴 시간이 의미 있는 대화로만 채워질 리 없다. 마시면 마실수록 너도 나도 점점 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나눈 대화는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숙취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는 더욱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다. 그럴 때는 기분마저 어두워져 그 무엇에 대한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럼 대체 왜 술을 마시는 거야? 여기서도 좀 공감의 포인트인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딱 하나다. 맛있어서다. 공감이 되죠?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대부분 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다. 나는 술의 맛을 좋아하지만 취하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궤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만약 술과 정확히 같은 맛이 나지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음료가 개발된다면 나는 그쪽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술 자체의 맛보다는 술과 무언가가 잘 어울릴 때의 즐거움을 좋아한다. 이른바 페어링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술이 빠지면 아쉽다. 아니,
아쉽다는 말 정도로는 모자란다.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케첩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아쉽네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소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도 내게는 다르지 않다. 생선 초밥을 먹는데 생맥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청주로 넘어갈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먹는데 와인을 곁들일 수 없을 때의 마음도 아쉽다는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다. 어색하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마치 한쪽 소매가 없는 스웨터를 입게 되면 느낄 만한 기분이랄까? 술과 페어링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다. 나에게 맥주가 가장 맛있는 순간은 치킨을 먹을 때도 아니고 피자를 먹을 때도 아니다. 공연 직후다. 여름 록 페스티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관객들과 호흡한 후 무대 뒤로 내려오자마자 마시는 머리가 짜릿할 정도로 차가운 맥주. 그 청량감은 뭐랄까? 탄산수가 흐르는 계곡물에 풍덩 빠지는 듯한 기분이다. 공연은 결국 그 순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다. 하지만 역시 술 마시는 즐거움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다. 나는 혼자 마시는 것도 꽤 좋아한다. 사실 술 맛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과 마시느니 혼자 마시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옆에서 자꾸 말을 시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반면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영화를 보면서도 나와 비슷한 곳에서 감동을 느끼는 친구를 상상해보라. 좋은 술 친구란 그와 다르지 않다. 말이 통하지 않고 술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셔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잘 맞고 술을 즐기는 취향도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라면 편의점 음식에 곁들이는 소주로도 훌륭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나는 술을 맛과 낭만으로 마시기 때문에 나의 음주는 그저 취하려고 퍼마시는 이들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맛과 낭만을 만끽하며 한두 잔만 딱 마시고 집에 가서 평온하게 잠드는 교양 있는 애주가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고나기를 많이 마실 수 있게 타고난 것이 패착이다. 내가 마시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여기도 좀 공감의 포인트인데 맛을 만끽하며 마시기 시작한다. 쉽게 취하지 않으니 많이 마신다. 그러다 보면 취한다. 더 마시고 싶어진다. 더 취한다. 결국 그냥 취객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술과 똑같은 맛이 나지만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음료가 개발된다 해도 아마 나는 호기심에 몇 번 그것을 마셔보다가 결국 다시 술로 돌아갈 것 같다. 취하는 것은 단지 멍청해지는 것일 뿐이긴 해도 어쨌든 내가 좀 멍청해지는 그 순간이 즐거운 것도 사실이니까. 한마디로 내게 술이란 즐겁고도 해로운 취미다. 즐거움이 해로움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고 말이다. 누구에게든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의 총량은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도 있다.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의 총량은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도 있다. 대단히 신빙성 있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앞으로 마실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소중한 취미를 잃기는 싫으니 당연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 해도 영 나쁜 일만은 아닐 것 같다. 어쩌면 앞으로는 좀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운이 좋으면 맛과 낭만을 만끽하며 한두 잔만 딱 마시고 집에 들어가 평온하게 잠드는 교양 있는 애주가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건 좀 어려우려나? 자, 여기까지. 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기하에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책을 아주 조금 일부나마 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